안녕하세요, 혁주 PD님. 네, 안녕하세요, 찐앵커님. 혁주 PD님 일주일 동안 잘 계셨나요? 주말에 누워만 있었어요. 혁재님 관련된 이슈는 별로 없었겠네요. 주말에 먹은 피자가 되게 맛있었습니다. 피자 맛있었다. 네, 피자 잘 드셨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떠한 모빌리티 관련 이슈가 이슈? 쌍용 자동차의 인수 우선 협상자였던 에디슨 모터스의 자회사 에디슨 EV에 대해서요, 채권자들이 법원에 파산 신청을 청구를 했다가 취하했다고 합니다. 작년 하반기 최고의 기대주였던 에디슨 EV가 지금 여러 가지로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잘 모르는 분들도 이 에디슨 EV가 핫했던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쵸. 주식 안 하던 분들도 사실 이름을 들어볼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요. 상당히 핫했었죠. 그런데 이런 에디슨 EV가 몰락으로 가고 있다. 네.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 건가요? 결국에는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차 인수하는 것에 실패했잖아요. 네. 예, 불발이 됐는데 그때쯤 해가지고 이 에디슨 EV에 대해서 그 회계법인이 감사 보고서를 내놨는데 이때 의견 거절을 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몇 년 연속 적자가 더 많다라는 이유로, 그러면서 이제 상장 폐지 사유가 되면서 거래가 정지가 됐었죠. 그럼 현재까지도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일까요? 네, 현재까지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인데, 근데 지난 4일에 8곳의 채권단이 이 에디슨 EV에 대해서 파산 선고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재판을 청구를 하게 됩니다.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채무자가요, 네. 빚을 갚지 않게 되면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에디슨 EV가 채권자한테 돈을 안 갚았다, 이런 내용인 거거든요. 빨리 갚아라. 네, 그렇죠. 안 갚으면 파산해라, 이런 내용인데, 이 채권자들이 못 받은 돈, 이게 고작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36억 원이거든요. 36억 원이요. 네. 근데 이 쌍용차라는 완성차를 집어삼키려고 했던 에디슨 EV가 고작 36억 원이 없어서 파산 신청이 됐다. 지금 이런 내용인 겁니다. 맞네요. 이 쌍용차를 진짜 인수를 했더라면 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1조 원 가량이 든다고 하는데 1조 원 중에서 36억 원. 참 너무 적죠. 너무 적은 돈인데 네. 이 36억 원을 갚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에디슨 EV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채권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좀 잘 얘기를 해보겠다. 그 다음에 어쨌든 파산 신청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 얘기가 들어갔으니 그건 우리 소송 대리인을 통해서, 법적 대리인을 통해서 잘 해결을 하겠다. 이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대답이에요. 근데 에디슨 EV의 시가총액이 한 3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36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채무 자체가 이 자산을 넘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중론은 이 파산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였고요. 파산 신청을 하고 5일 만에 취하를 한 거거든요. 메트로 신문이라는 언론사의 뉴스 보도를 봤는데 이거를 보니까 좀 찜찜한 부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찜찜한 부분이 뭘까요? 네. 이 파산 신청을 했던 채권자가 그 세미시스코, 그러니까 에디슨 EV의 전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디슨 EV랑 옛날 이름, 뭐 회사 이름이었던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디슨 모터스가 상장이 안 되어 있었는데 쌍용차를 인수하려고 하면 돈이 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세미시스코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이거를 사명을 바꾼 게 에디슨 EV거든요. 이건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로 해서 돈을 좀 끌어 모아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근데 이 에디슨 모터스가 에디슨 EV를 인수를 할 때 투자조합이 6곳이 있는데, 근데 이 투자조합들이 그러면은 지분을 매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분을 매입을 했는데 나중에 쌍용차 인수 전이 계속 다 진행이 되면서 에디슨 EV의 주식이 엄청 올랐잖아요. 말도 안 되게 기하급수적으로 오르지 않았나요? 뭐 10배는 그냥 훅 넘기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 투자 조합들이 딱 정점에 찍었을 때 빠집니다. 정점을 찍었을 때 딱 빠진다. 이거 뭐죠? 그냥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할게요. 예. 그때 상당히 시세 차익을 많이 봤는데 그 6곳의 투자 조합 중에서 한 곳의 투자 조합이랑 겹친다는 거예요. 이 파산 신청인들이. 그렇다면 파산을 신청한 사람들과 그 투자 조합 그 관계가 겹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에디슨 EV를 통해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은 사람들이 에디슨 EV를 대상으로 파산 신청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트로 신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봤을 때 조금 좀 의아스럽다. 합리적인 의심이 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고, 파산 신청을 한다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법원의 힘까지 빌린다는 건 끝까지 간다라는 느낌인 거잖아요. 끝까지 가려고 하다가 말았네요. 근데 5일 만에 그거를 취하를 해줬다라는 것도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거죠. 석연치 않다. 네. 그쵸? 엄청난 시세 차익도 물론 네네. 좀 놀랍긴 하고요. 네네. 그리고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확실히 의심이 좀 가는 정황이기는 합니다. 안 그래도 에디슨 EV가 방금 말씀하신 이 불공정 거래 의혹으로 금융당국에서 조사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아요. 6곳의 투자 조합이 이런 식으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누리다 보니까 사실 작년부터 에디슨 모터스의 먹튀 논란은 계속 진행되어 왔었고, 사실 소액 주주분들, 개미분들도 많이 화가 나셨던 상황이었거든요. 졸지에 개미분들만 지금 네. 피를 보게 생겼잖아요. 피를 봤죠, 이미. 이미 봤죠.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차 인수전 당시에 에디슨 EV, 이 세미시스코만 인수를 한 게 아니에요. 또 다른 회사를 하나 인수한 게 있습니다. 어떤 회사요? 에디슨 이노, 현재 이름은 에디슨 이노인데요. 전에는 UNI라고 해서 의료기기를 생산하던 회사였거든요. 근데 이 회사도 역시 사실 주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회사였는데, 에디슨 모터스가 이 회사를 인수하고 나서 의료기기 외에 신사업으로 이제 전기차 관련 부품들, 배터리 팩 같은 것들, 이런 걸 신사업으로 시작을 하겠다. 아니 지금, 뭐 네. 의료기기를 만들던 회사인데 왜 갑자기 배터리 팩일까요? 글쎄요. 저도 그게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랬는데 사실 이 회사도 그렇다 보니까 이제 쌍용차 인수와 이제 좀 뭔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 처음 인수했을 때에 대비해서 무려 주가가 6배 이상 폭등을 했다가 결국에 이 쌍용차 인수가 불발이 되면서 다시 급락을 했다가, 그리고 최근에 이제 파산 신청했을 때에도 주식이 한번 떨어졌다가 취하를 하니까 또 올라갔나요? 또 올라가더라고요. 신기하네요. 그러면 지금 쌍용 자동차 상황은 어떤가요? 쌍용자동차 같은 경우 현재 재매각 지금 과정에 있고요. 인수 의향을 비친 회사가 총 4곳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KG그룹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여기는 뭐 워낙에 좀 큰 회사이기도 하고요. 자금력도 충분히 갖고 있는 회사고, 무엇보다 옛날에 동부제철이라고 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던 이런 제철 관련 회사를 인수를 해서 KG스틸로 이름을 바꾸고 정상화한 그런 경험이 있는 회사거든요. 이미 M&A를 해봤던 회사네요. 그렇죠. 그것도 성공적인 M&A를 해본 회사이기 때문에 이번 M&A는 좀 기대를 걸어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5월 중순, 지금 쌍용차 자체도 작년부터 주식의 거래가 정지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본이 잠식이 됐다라는 판단 때문에. 근데 이 5월 중순에 이게 거래가 재개가 될 거냐, 아니면 상장이 폐지가 될 거냐라는 결정이 돼요. 5월. 네, 5월 이번 중순에. 달이네요. 네, 그렇죠. 이번 달 중순이죠. 근데 아무래도 이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은 자금을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분명히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인수를 하려던 회사들도 약간 좀 흠칫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쌍용차한테는 이게 가장 큰 관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에디슨 EV가 참고로 인수 자금 중에서 잔금을 치르지가 않아서 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가 된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불복했어요. 불복해서 현재 특별 항고까지 내고 법원에서 이에 대해서 좀 상황을 보고 있는 중인데, 근데 에디슨 EV 자체도 현재 거래가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파산을 신청을 뭐 했다가 취하를 했다가 이런 상황인데, 머리 아파요. 네, 그렇죠. 에디슨 EV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국내 완성차 업계가 사라진다라는 게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슬픈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에디슨 모터스가 처음에 쌍용차를 인수한다고 했을 때 의지가 있어 보여가지고 사실 저는 조금 에디슨 모터스를 응원했던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점점 흘러가고 이제 뒤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보여지고 이러다 보니까 좀 씁쓸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극히 시장 경제 논리로 치자면은 이렇게 좀 뭔가 경쟁력이 약화돼서 기업이 도태가 되면은 뭐 사라지고 뭐 이런 거는 워낙에 당연한 이치인데, 쌍용차는 상당히 국내 완성차 기업 중에서 특색 있는 브랜드거든요. 뭐 SUV 명가 이런 특색이 있는 회사는 흔치 않다 보니까 이번에 M&A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서 쌍용차가 국내 완성차 업계에서 좀 파란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기를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응원을 합니다. 네. 저도 에디슨 EV와의 그런 그 일련의 과정을 보니까요. 네. 약간 쌍용차가
1년이라는 시간을 좀 허비하지 않았나라는 음.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네. 쌍용차가 이번에는 어떠한 새 주인을 만날지, 아니 만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새 주인이 과연 누굴지가 참 궁금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죠. SUV의 명가 쌍용차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기대야 슈슈슈. 슈슈슈.